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목요일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 택시 협동조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지금까지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역할도 하는 것 같고. 자, 그런데 전세버스에도 이 협동조합이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운전자도 네. 경영권을 갖게 운영이 되는 게 바로 이 전세버스 협동조합인데요. 이 전세버스 협동조합이 드디어 설립이 돼서 갑과 을이 없는 자주적인 관리와 또 투명한 운영, 그걸 통해서 지입 기사들의 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이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 사실 이전에 이제 지입 기사들은 자기 수익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0만 원을 무조건 어떤 회사의 소유, 그러니까 그 회사 자체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이 운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한 100만 원 정도를 어떻게 보면 납부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조합비만 내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나머지 차익 부분들을 전부 수익으로 돌리게 돼서 기본적으로 수익 개선부터 이루어진 그런 셈인데요. 아무튼 이 그 협동조합의 앞으로의 그 어떤 전망들은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보면 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전망이 밝은 만큼 시작이 좀 반가운데요. 이렇게 협동조합이 생긴 배경을 짚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 이제 그 지입 전세버스의 문제에 대해서 네. 최근에 한 지상파 방송에서 그 또 시사 탐사 프로그램에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입 버스들이 사실상 소유는 개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개인이 이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가 됐어요. 네. 왜 금지가 됐냐면 개인이 하다 보니까 네. 제대로 정비를 할 수도 없고, 또 차량이 노후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그것을 충분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개인들은 전부 이제 회사에 소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경영권의 어떤 그런 확보를 위해서는 지입차들이 반갑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지입차한테는 네. 그런 모든 위험 부담을 안게 되는 대신에 일정한 요금들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 요금 안에는 관리 감독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정비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부담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그 회사만 배를 불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 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지입 차들은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차들보다 상대적으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고가 잦게 일어난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생겼고, 그때 당시에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배상 문제도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입을 없애버렸어요. 국토부 고시를 통해 가지고 다 없애버리니까 이 차주들은 정말 차량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난감한 상태에 빠지지 됐습니까? 근데 이제 정부에서 요구했던 게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건설해라. 아니면 그 회사들끼리 모아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어라. 지입차들끼리 모여서 이런 걸 주장을 했는데, 지입차주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으면 이전부터 했겠죠. 근데 잘 모르고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그 순수 자금만으로 이거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 말이 300만 원이고 200만 원이지 이 돈 벌어가지고 4인 가구가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먹고 사는 것도 정말 빠듯하고 적자를 쌓아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새로 자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회사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네.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게끔 해서 네. 이런 문제들을 갖다 좀 해결할 수 있게끔 도움을 갖다 줬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을 이룬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한 관광버스 주식회사를 인수했어요. 인수를 해서 아주 싸게. 협동조합에서요. 예, 그렇죠. 싸게 인수해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초기 자금을 좀 줄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협동조합 안에서 이제 그 자기 조합비들을 내서 그 기본 자금을 해서 일단 출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만들었고요. 거기에 서울시에서의 도움들도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그런 그 가이드북이라든가. 가이드를 갖다 계속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다 찾아주는 그런 일들도 했고요. 지금 사실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서울시의 협동조합 지원센터들 이렇게 네.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면 생각지 않은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그 어떤 무슨 뭐 그 협동조합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다 1인 1표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경영에도 다 참여할 수 있고 권리도 그렇죠. 주장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다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뭐 그러세요? 지금 일단 그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예. 이 차주들의 권리의 문제는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좀 상당히 정근대적인 관계는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실 뭐 별다른 그런 도움을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네. 뭐 전체 수익의 3분의 1을 가져가는 그런 네. 회사의 횡포는 이제 사라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면서 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 협동조합에서의 그런 어떤 그 활동들을 갖다 늘려나가면 네. 수익의 증대도 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협동조합이 지금은 기본적으로 조합을 운영하면서 협동조합비와 네. 그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벌을 수 있는 그런 부대 수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텐데 그런 수익들을 갖다가 벌게 되면은 그것을 결과적으로 조합원들한테 돌려주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들에서 앞으로는 네. 상당히 많은 부분 지입 차주들의 권리들이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협동조합은 뭔가 좀 시민들이 봤을 때도 좀 뭔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뭔가 한 개인 회사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로 운영된다 그러면 상당히 시민들한테도 신뢰를 주기 때문에 잘만 하면은 영업도 잘 될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그렇죠. 그렇게 조합원들한테는 일자리도 보장이 되고 그리고 안정된 수입이 보장이 되니까 그럼 이제 시민들에게는 좀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좀 좀 더 중요한 것은 네. 지금 이게 이제 그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그 뭉치게 되면은 네.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뭐 대표적인 게 뭐 주유소 같은 데서 기름을 갖다 얻게 되는 것 경우 네. 그리고 또 정비회사 같은 경우 이런 네. 데가 할인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할인이 되면서 개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적어지는 그러네요. 거니까 네. 그 혜택들이 고스란히 집 차주들한테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추가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추가 수익을 이제 다 투명하게 공개하게끔 지금 되어 있기 그렇게 때문에 해야겠죠. 그 수익이 발생했을 때 조합원들에게 잉여금으로 배당이 되게 된다면 서로 그런 추가 수익들을 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런 측면이 이제 선순환의 어떤 그 기본 토대는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페인의 그 유명한 축구 클럽인 바르셀로나가 협동조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울 전세버스 협동조합 그들의 계획을 좀 들어볼까요? 기본적으로 자주적 협동조합 모델로서 정착을 시켜보겠다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네. 근데 이 자주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데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고 그리고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운영의 어떤 그 상황을 절감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지속적으로 내서 네. 그 운영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겠다는 건데 네. 그러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생산자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비스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주체들이 그러네요. 이 협동조합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생산자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갈 수가 있던 거죠.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협동조합 내에서 생산자의 수익만 생각하다 보면 사실 전세버스의 임대 비리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우리 이 조합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전세버스가 아주 포화 상태, 과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 요금을 급작스럽게 올린다거나 이런 건 불가능한 그런 상태고. 임대비라는 게 무슨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전세버스 협동조합에서 버스들을 임차해서 이제 우리가 쓰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데 그 임차할 때 쓰게 되는 그런 비용들을 갑자기 올릴 수가 있잖아요. 뭐 시간당 뭐 사용비, 하루당 사용비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은 생산자들의 수익을 갖다 요구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현재 전세버스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시장 네. 과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차주들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방어막이 돼 가지고 막아주는 그런 형태의 지금 계속적으로
주력을 할 것 같고 전세버스 협동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 예. 어떤 그 해결해야 되고 극복해야 될 과제는 또 다른 게 없겠습니까? 실제로는 지금 현재 이 과포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부터 전세버스 협동조합이 주력을 해야 될 것은 네. 어떻게 서비스를 개선할 것인가, 얼마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이 자발적인 서비스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전세버스 협동조합을 우선적으로 찾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자기네들이 받을 수 있는 돈들도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다른 데가 뭐 하루에 40만 원을 쓴다. 근데 여기는 서비스도 좋고 안전하고 모든 면에서 투명해서 믿을 만하다. 그럼 60만 원을 주고라도 거기를 선호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또 실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벌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은 뭐 제대로 된 유니폼들을 입고 그렇죠.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아, 네. 그리고 그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충분히 안전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안내를 한다든가 그리고 뭐 우리가 전세버스, 관광버스 이렇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그 고속도로에 나갔는데도 뭐 춤추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없어요. 이런 서비스들은 없애는. 그래서 실제로 즐겁게 다녀오시면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그 서비스들. 버스 기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음악을 틀어줬더라고요. 그럼요. 틀어달라 그러는데 안 틀어주면은 나중에 이용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근데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제어도 하면서 계도를 하고 그렇죠. 예. 할 수가 그리고 있겠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더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내고 한다면 아마도 단기일 내에 아마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손꼽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수익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에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이 택시를 볼 때 택시 협동조합이라고 이렇게 쓴 택시가 가끔 예, 보입니다. 참 반가워요. 그렇죠. 반갑고 뭔가 좀 신뢰도 가는 것 같고 그 박교동 전 의원이 중심이 돼서 만든 협동조합이죠. 그렇죠. 상당히 뭐 성과는 아직까지 상당히 있다 그러던데 초반에 좀 고전했었대요. 아니 근데 저도 그 협동조합 택시를 타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글쎄 말이에요. 뭔가 처음 탈 때부터 굉장히 그 친절하게 인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말씀이라도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리고 원하는 그런 장소에 부담이 가잖아요. 보통 사람 인지라 제가 저 골목까지 이렇게 들어가도 될까 이런 생각들 하는데 네. 먼저 원하는 곳까지 이제 모셔다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얘기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뿌듯하게 그 서비스들을 즐길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택시 협동조합도 조만간 이렇게 확실히 뿌리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산악금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자기 수익은 다 나눠 갖는 것이고. 예. 예. 네, 그래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렇게 쿱택시에 이어서 전세버스 협동조합의 선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서울 전세버스 협동조합의 그 설립의 기대 효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반응이 어떤가요? 제가 사실은 신분당선을 이용합니다. 그러세요? 저희 집이 이제 양재 시민의 숲역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네. 신분당선을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오. 그런데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당선을 이용해서 가는 그런 길보다 엄청나게 일단은 정자역까지가 단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정자에서부터 지금 광교까지가 13.8km 기간인데 여기가 이제 완성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광교에서 강남으로 진입하는 그 어떤 시간으로는 버스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그래요? 가장 강력한 그런 수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퇴근 직장인들은 무엇보다도 너무 좋아하고 반갑겠어요. 있고 네. 고마운 일이네요. 아주. 특히 이제 광교 지역에서 수원, 광교 요 지역에서 강남 쪽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사실은 이제 연장선이 또 이제 강남에서 좀 더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좀 개통이 된다면은 실제로는 서울 중심까지도 1시간 내에 이게 다 통하게 되는 그런 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그 교통수단이 됐는데 네. 그리고 열차가 굉장히 깨끗해요. 오. 이제 다 새로운 열차이고 인 만큼. 예, 네. 그리고 뭐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시민들이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이 돼 있어서 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호선 자주 타세요? 네, 저는 저는 가끔 타는데 이런- 네. 1호선 이제 뭐 다른 호선 타다가 1호선 타면은 너무 이게 차이가 나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뉴욕 지하철로 간 것 같죠. 서울시에 돈이 없다 그러니까 뭐 중앙정부에서 좀 도움을 주면 줄 텐데 말이죠. 중앙정부는 뭐 예. 예. 그래요. 하여튼 지금 간에 누리 과정에도 쓸 돈이 없는데 예. 네. 그런데 이 개통 구간에 지금 타고 다니신다 그랬는데 예. 기관사가 없는 열차 타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그래서 맨 앞칸을
타요 일부러. 위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기관사가 아이를 없는데? 데리고도 맨 앞칸에 타서 네. 차가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그랬는데요. 운전석 자체가 없어서 이제 맨 앞칸에 딱 들어가면 그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차가 차로가, 가는 게 네. 다 어. 창으로 정말요? 보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겁나지 않아요? 조금 이제 겁은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모든 걸 다 컴퓨터로 중앙 제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판교에서 네. 종합관제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무인 운전을 할 수 있는 모든 중앙 제어를 다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비상 탈출을 위한 슬라이딩 도어 정도만 있고 진입 구간, 노선 이런 것들을 갖다 전부 다 볼 수 있는 앞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신기하네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탈 수 있는데 네. 이제 모든 비상 상황까지도 총 대응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타고 있는 것들을 중앙 제어 센터에서 다 보고 있는 거죠. 각 차의 앞칸에서부터 중간칸 뭐 다 어떻게 돼 있나 내릴 때는 어떻게 내리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판교의 중앙 제어 센터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는 무인 시스템이다. 그래서 해킹이나 외부 접근도 불가능하고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서비스를 갖다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그래도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노파심인가요? 아니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계가라는 것이 오작동될 오래 분명히 지나다 보면 생기는 그런 가능성들이 것이고, 있어서 예. 그리고 또 그 우리 승객들을 위한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도 기관사 한 분 정도가 타서 네. 특히 앞칸에 타 있는 사람들과 담소를 나눈다든가 또 그리고 구간 같은 경우 안내를 갖다가 직접 해주신다든가 또 돌아다니시면서 좀 승객들이 얼마나 잘 편하게 그렇죠. 타고 있는지 한번 네. 보신다든가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전까지는 그 인력을 갖다 이제 뭔가 충원한다라고 할 때 네. 정말 필요하다는 그런 영역을 축소시켜서 생각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기계를 갖다 고쳐야 되는데 뭐 2교대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더라. 그러니까 3교대로 바꾸고 사람들 갖다 좀 충원하면 어떨까 이런 식의 생각들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서비스를 위해서 그리고 또 도심의 어떤 명소나 명물이 되기 위해서 얼마든지 더 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관사 옷을 잘 입으신 분이 은하철도 999의 어떤 역장처럼 그런 서비스를 한다면 지하철을 타는 재미가 또 하나 늘어나지 않을까.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안전을 위해서도 글쎄요, 그런 것들이 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인건비가 해봤습니다. 좀 많이 드나요? 인건비가 많이 들겠죠. 그렇지만 그거 아까워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죠. 그 안전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예. 일단은 안전 최우선인 만큼 방금 이야기해주신 부분에 대한 뭐 고려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은 빠르고요, 굉장히 빠르고 열차 내부도 깨끗하고요. 그런데 조금 불만의 목소리가 바로 요금입니다. 굉장히 그렇습니다. 비싸다고 하던데요. 비쌉니다. 지금 왜 이렇게 비쌌느냐? 네. 수익형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민자가 비밀이 있군요, 또. 문제이죠. 아. 지금 현재 이제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대부분 이제 서울에서 경기 왔다 갔다 할 때 2,000원 이상 돈 내는 경우 거의 없는 것 없거든요.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광역 버스보다 훨씬 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신분당선의 요금 체계는 네. 일단 기본 요금이 있고 그리고 별도 운임이 이 10km 이내에 5km 초과시 100원씩 추가되는데 구간을 뚝 두 구간을 나눠서 이 구간을 넘어갈 때 무조건 별도 운임이 이렇게 딱 추가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얼마까지 이렇게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자에서 광교 구간 그리고 강남에서 이제 그 또 그 정자 구간 이렇게 네. 나눠 가지고 원래는 900원씩 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1250원에다가 900원씩 1800원이 추가가 되면 3000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인을 적용을 해서 600원을 좀 깎아주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이용하면 600원을 깎아주는 그런 운영체가 됐는데 그런데 전체를 다 이용하지 않을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할인 운임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구간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는 돈이 비싸지는 그렇게 그런 되네요. 상황도 되고 그리고 또 전체를 다 따지더라도 2,850원을 내야 돼요. 추가 네. 요금까지 합해서. 예. 그러면 2,850원이면 분명히 광역버스보다 비싼 비싸죠. 돈이 네.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실제로 이제 역수는 짧아요. 그리고 기간도 그렇게 그 구간도 긴 게 아닙니다. 네. 정자에서 광역까지 13.8km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구간을 그 지내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내야 되느냐라는 네. 그런 불만의 소리가 높은 거죠. 그럼 이 신분당선의 운영권이 정부에 있는 게 아닌가 보죠?
이게 실제로 다른 그렇죠. 데서 그 민자 사업을 한 그 업체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경기 철도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 30년간 운영권이 이제 주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2011년 11월에 개통한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네오트랜스가 운영하고 있고 또 신분당선의 정자와 광교 연장 구간은 네. 경기철도가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 결과적으로 한 개 노선을 두 개의 민간 투자자가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수익을 내야 되고 여기도 수익을 내야 되고 각 구간마다 수익을 내야 되니까 이해가 상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통합 할인 체계라고 하는 게 제대로 잘 운영되기가 어려운 그런 그렇겠네요.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네, 구조가 참 희한하네요. 여기는 그 지하철 9호선처럼 뭐 적자 나면 보전해주고 그런 건 없는 거죠? 지금 수익형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부의 계약들은 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네. 실제로는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보전들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되겠죠. 예. 그렇군요. 이 구조상의 문제로 조금 요금이 더 비싸다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민단체는 물론이고요. 용인시도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뭐 관건은 국토부의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국토부도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네. 그 기본적으로 그 이미 운영권이 민자 사업을 나눠가 할 때 있으니까. 계약을 다 쓰게 돼 그렇지. 있는데 그거를 네. 갑자기 바꾸라고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이 사업체들이 자기 돈만으로 사업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어디선가 투자를 받고 또 대출을 하고 이러면서 사업을 진행했을 금융자본이 거거든요.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금융자본을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연계해주고 그래서 그런 그 연계를 통해서 아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요금에 반영하게 하는 이런 간접적인 방법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런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네. 그것이 체계에 반영되려면 실제로는 기간이 필요하죠. 일정 기간 동안에 수익이 개선되는 그러네요. 것을 확인하고 그걸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깎아준다 그러면 주주들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의 지금 불평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사를 두지 않고 하는 거군요. 저는 그럴 수도 있죠. 거기서 줄여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데 더 문제가 하나 지적됐죠. 얼마 전에 그 공사 중인데 개통이 됐다. 예. 이거 괜찮습니까? 안전 조치가 상당히 그 문제가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지금 이런 문제는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희한한 것이 네. 지하철은 잘 다닐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역사의 공사가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이용할 때 내려갈 때 제대로 마무리 공사가 안 돼 있어서 불편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용인시 수지구청역 같은 경우는 네. 내부에 들어가면 아주 기가 막히게 깨끗합니다. 그런데 예. 지상과 연결돼 있는 출구는 아주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아직까지 마감 공사가 되지 않았고 뭐 폐자재도 날리고 시멘트도 날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흙더미도 다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좀 더 내부를 갖다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공기가 충분하지 못했던 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서울시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 공사가 진행되는 데서 제대로 돈이 지급이 되는지를 한번 쫙 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무려 96건이나 제대로 지급이 안 된 경우가 생겼잖아요. 이 국토부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공기가 충분했다면 분명히 그 가운데서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이제 시공사와 네. 또 실제로 하청을 받고 있는 데들 사이에 어떤 뭐 알력이라든가 혹은 갈등들이 있으니까 그 제대로 된 공개 안에 마감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 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는 데에서 좀 그걸 잘 못하면서 이런 불편이 야기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뭐 문제가 돼 있으니까 좀 서두르겠네요, 그죠? 서두르겠죠. 국토부에서 지적을 했을 테고. 근데 뭐 핑계는 지금 한파 핑계를 좀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추워서 공사를 못 한다고요? 그런데 사실 이건 좀 한 50도 어색해 보입니다. 50도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철도의 입장은 조금 자세히 짚어주신다면. 그러니까 한파 입장이 경기철도에는 끝인가요? 지금 네. 지하철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고 네. 한파 등의 이유로 일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얘기들에 대해는 언급 자체를 별로 그냥 안 그 하고 있는 끝이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예. 비용 문제가 있겠죠. 네, 좀 더 자세한 입장 표명을 해줬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쳐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네 김성수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